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12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12일 차고요. 매일 하냐, 토요일, 일요일도 하냐고 누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한다고, 근데 부득이하게 제가 못할 경우는 미리 공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 4월 14일 오전에는 하고요. 15일부터 21일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14일 날 오후에 이제 회사 행사가 있어요. 트립이 있어가지고 두바이를 가요. 아부다비랑 두바이. 그래서 14일 오후에 6시에 출발을 하면 15일 날 하고 그리고 이제 두바이로 가면 시간이 5시간이 늦어요. 여기 지금 새벽 6시면 거기는 새벽 1시예요. 그때는 제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일 날 하고 22일. 그래서 아마 공지를 좀 누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까딱까딱 하고 계신 분이 해주시면 감사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얼마나, 네, 공사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갚아야죠.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네. 오늘 293페이지에 분노, 다시 분노 있잖아요. 저한테도 참 많은 게 분노예요. 예, 분노가, 야, 너무 얌전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공부하기 전에는. 근데 그렇게 분노가 많았던 거를 이제 몰랐죠. 그래서 분노가 지금도 불뚝불뚝 올라오는구나. 그런데 그 분노를, 두려움을 해결하면 분노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293페이지 분노입니다. 분노는 동물계에서 보이는 그러니까 동물계에서 보이듯 하나의 방어임이 명백하다. 화를 낸다. 무조건 두려워한다. 화를 내는 건 무조건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어라는 거, 명백하게 방어다. 화를 내는 거는 두려워서 방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당신보다 커지고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것에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두려우니까 커지고 강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에너지가 더 강하다고 느끼는 것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화를 내고 한다는 거예요. 음, 듣기만 하는 것보다 듣기만 하지 말고 근원에 무엇인지 끊임없이 맥락을 바꾸는 거? 사건은 알죠. 사건은 알아요. 근데 끊임없이 그 사건 안에서 맥락을 바꾸는 걸 끊임없이 놓아버리려고 요번 생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놓아버리고. 근데 되게 참 많이 편안해진 거, 많이 편안해지긴 했어요.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요. 못 있겠는 거예요. 이렇게 막 있다가 금방 튀어나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뭘 해야 돼. 나가서 과자를 사들고 들어온다든지 달짝지근 거야. 새콤달콤한 거야. 그러면서 먹으면서 있다든지 막 그랬는데 어제는 이제 뭐 강의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뭐 있는데 편안하게 좋더라고요. 좀 달라지긴 해요. 아직 해결해야 될 것들은 끊임없이 수없이 많아요. 이게 한 생에서 다 해결될 게 아니라 다음에도 숙제가 엄청 많지 않을까요? 근데 큰 걸 뭔가를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이 몸을 가지고 600 이상이 되지 않으면 태어나잖아요. 요번에 해결을 하고 가면 참 어떨까? 저는 어느 정도는 선생님 만나 뵀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게 참 많잖아요. 선생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죠. 선생님 같은 분은. 그래서 요번에 해결을 하면서 두려움이 무엇인지 맥락을 바꾸는 것. 사건은 알지만 맥락을 바꾸면서 버려질까 봐 두려웠던 게 그래서 어제는 여기 밖에 나가면 이렇게 공원이 있거든요. 228 공원이. 그래서 나가서 나무도 좀 보고, 그렇죠. 밖도 좀 보고. 낮에 여기 안에 있으면 약간 추운 것 같은데 나가니까 날씨가 따뜻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나가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을 보죠. 되게 많이 편안해졌구나라는 걸 또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그냥 볼 때는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내면을 자꾸 각성해서 볼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거, 이 생에서. 진짜 참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화를 내고 이 분노가 더 강하다. 두려움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찌그러져서 못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러나 밑바탕에는 두려움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경수님 오시나요? 오늘 선생님 오시는 날인데 의식 수업 선생님을 직접 혹시 지방을 못 가더라도 뵐 수 있는 날은 오시는 게 진짜 눈으로 보이는 게 그냥 사람이고 할아버지고 남자고 뭐 이렇게 보지만 보이는 것이 아닌 에너지로 봐야 되는 거죠. 에너지로 뵈는 거예요. 에너지로 높은 층에서의 그 에너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아, 어제도 통화하다가 끊어졌는데 오늘 좀 다시 이따가 또 통화를 한번 해봐야죠. 경험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을 뵀을 때 그 높은 그 에너지장을 느낄 수 있고 잘 모를 수 있어요. 저도 호킨스 박사님을 2011년도에 만나 뵀을 때 이게 좋은 거라는데 이런 생각만 했지 이게 뭔지는 와닿진 않았죠. 이게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하시고 막 이랬던 그 느낌은 있는데 잘 몰랐죠. 느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는 알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주변에서 의식이 이렇게 높은 분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이 생이 계속 돌아요. 삶이 내가 뿌려놓은 거, 내 생각 하나 했던 것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 있죠. 그대로 내가 생각 하나 했던 거,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또 업을 짓고, 업을 짓고, 업을 짓고, 스탑하고 진짜 내가 생각이 멈출 때까지, 그죠? 멈춰서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안의 동물은 약하게 보일까 두려워하면 내 안에 동물이 약하게 보이면서 약하게 보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는 거야. 누가 나를 약하게 보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협박하며 승리하려 한다. 으르렁거리고 이빨을 드러내며 협박하고 승리하려고 하고 차분히 있는 것, 차분히 있는 것, 차분하게 있을 수 있으면 스탑하고 평화롭게 있는 것, 불하는 것, 내맡기는 것에 혐오가 있다. 에고는 차분하게 평화롭게 굴한다고 생각하고 내맡기는 것에 혐오가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아는데 왜 안 할까요? 뭐 내 안에서 혐오가 있어서 에고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쁜 녀석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붓다는 당신의 적들이 자기 손으로 거꾸러질 것이기에 그들에게 안가품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굳이 남을 안가품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알아서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뭘 해도 욕을 해도 뭘 해도 이씨 하면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우리는 참 그걸 많이 봐요. 저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엄마를 정말 사랑하고 엄마에 대한 마음이 지극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거야. 엄마가 나를 신념체계에서 엄마가 나를 버렸단 말이야 라는 순간 두려움이 나를 버리려고 했어 라는 거로 인한 그 분노. 분노의 또 다른 과정 중에 하나가 공격, 복수하려고 하는 거죠. 복수. 그래서 엄마를 사랑하고 막 애정한다 하지만 복수심도 같이 갖고 있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가 뭐 엄마한테 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상대방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문득문득 섬뜩섬뜩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머, 저 사람 저러다가 엄마한테 복수심을 갖고 있는 게 그대로 나한테도 하겠구나.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업이라서 저한테 하는 거. 딴 사람하고 연결이 됐으면 또 그렇게 되겠죠? 업이라서 나한테 하는구나. 그냥 내가 편안해지면 되고. 그 사람은 나한테 한다고 하지만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업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이 엄마한테 하는 그 분노.
두려움, 그렇죠? 두려움이 들어와서 버려질까 봐 오빠만 더 좋아해, 남동생만 더 좋아해, 언니만 더 좋아하고 뭐 누구만 더 좋아해 하는 그 마음이, 누나들만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게 내 안에 남아있다가 복수심으로 가는 것 또한 나고, 나도 자꾸 마음속 안에서 비교하고 이랬으면 좋겠고 나만 좋아했으면 좋겠고 이런 것조차 없어야 되는데, 애기라서 처음에는 막 그렇게 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똑같이 하잖아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복수심조차도 나한테, 모든 것들이 생각하는 게 나한테 하는 것이다 결국은. 근데 부딪혀서 제가 그랬잖아요. 업이라서. 아, 업이라서 그렇구나. 업이라서. 그거를 하여튼 그냥 그 신념 찾는다고 정신없이 막 그랬다가, 또 요새는 아, 이게 업이라서 이렇게 일어났었구나. 내가 보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시크릿이, 부정적인 게 시크릿이 되었구나라는 것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붓다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거꾸러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자기에게 두려움, 욕망, 집착하고 내가 혼자 저항하고, 집착하고 저항하고, 분노하고, 내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나에게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나에게 자부심으로 혼자서 그렇게 막 인형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 측정과 함께 우리는 가르침의 진실을 거듭 반복하여 단언한다. 가르침의 진실을 거듭 반복해서 단언한다. 그래서 영적 자부심으로서, 자부심은 자존과는 다르다. 영적으로 자부심이 있어요. 좀 공부하잖아요. 어느 정도 어정쩡하게 공부할 때 잘 넘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요즘에는 그런 말씀을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면 그거는 자부심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아, 좀 안다고. 영적인 이론을 안다고. 영적인 이해가 조금 됐다고. 그거는 에너지 맥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맥락이 바뀌면은요, 내 행동이 바뀌어지고요, 내 생활의 모든 주변의 것들이 바뀌는 것을 느껴요. 근데 어중간하게 영적인 자부심이 들어왔을 때는 막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을 또 많이 해요, 많이. 안다고. 근데 그게 그냥 자존감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자존감이, 사랑하는 거, 자존감이 높은 거랑은 다른 거죠. 자부심으로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 열등감을, 영적인 안다고 착각하면서 그거로 사람들에게 열등감이 많아서 자부심, 나는 이만큼 알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빠져나가야 돼요. 여기도 영적 자부심도 빠져나가야 되는. 그래서 수시로 가리키는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가르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조금 말이 줄긴 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들어주고, 그냥. 그렇기는 하는데, 그래도 계속 이 부분을 놓고 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정, 정당히 벌어들인 것이며, 따라서 에고를 팽창시키지 않는다. 정당하게 벌어들인 것이며, 에고를 팽창시키지 않는데, 자부심은 에고를 팽창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알아. 영적인 것도 너희들은 모르지. 그러니까 이 수업을 어중간하게 듣다 말잖아요. 선생님 처음에 그러셨어요. 영적인 자부심이 생긴다. 모르는 거를 아니까. 저는 요새 너무 웃긴 거예요. 요번에 토요일 날 이제 수업을 이제 정서적인 그 신념에 대한 거를 또 하셨잖아요. 끝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예비 며느리와 아들과 네 명이 같이 타고 온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가 또 예비 며느리가 신념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걸 뭘 찾아야 되고 뭔가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거 있잖아. 정서적인 신념 그거는 뭐 찾아야 돼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제가 어떨 때를 얼굴을 쳐다봤더니 웃는 거예요. 자기는 안 찾으면서 이론은 아는 거예요. 자기는 본인은 찾아 놓으셨어요. 제가 찾아줬어요. 제가 찾아줬다는 것보다도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어릴 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 그 근원적이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그때 정치 상태가 안 좋았었던 뭔가 이렇게 그랬나 봐요. 군부대 다니시다가 회사를 그 군부대에서 이제 퇴사를 그냥 강제 퇴사를 하게 됐는가 봐요. 안 좋잖아요. 둘째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 또 있고 근데 다니던 직업이 없어졌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살기가 뭐 옛날에 뭐 돈이 또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근근히 먹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 암담하니까 애를 낳아가지고 딱 그렇게 갓난 아기가 집에 있는데 그런 거 이거 내 아들 내 아들 아닌 거 아니냐고 내 아이 아니라고 저희 어머니요 참 그냥 다른 남자를 쳐다볼 그런 유형의 분이 아니세요. 40대 혼자 되셨는데요. 참 그냥 한 번도 할아버지가 어떤 옆집 할아버지하고 썸씽이 있었던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도 내 아들 아니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거부를 했던 거. 엄청 큰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도 그걸 깊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하겠죠. 때가 되면 해요. 참 좋은 게 예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첫눈에 보고 좋더라고요. 근데 희한하죠. 집에 왔는데도 낯설지가 않은 거 있죠? 신기하게. 한 개도 안 낯설어. 너무 원래 있었던, 그냥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본인도 그래요. 신기하죠. 근데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더 뭔가 더 웃으면서 유연하게 얘기할 수 있고 뭔가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찾아야 되고 중요한 거는 알아요. 자기는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것도 때가 있더라고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 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참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 측정과 함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의식 측정과 함께 야 자부심하다 그랬죠 참. 그래서 에고가 이 팽창을 하고 안다고 팽창을 하는 거예요. 잘못 안다고 팽창하는 것이 근데 그것도 그냥 귀엽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또한 그러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나 또한 그러한 때가 있었다. 그래서 음, 에고 자부심을 투사하며 자부심 내가 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쳐다보면 본인도 웃어요 옛날 같았으면 막 부르르 화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속에서 어이구 얼씨구 지는 안 하고 이런 변은 비난하는 마음이 올라오잖아 얼씨구 절씨구 잘한다 하면서 있잖아 그 비난하는 마음이 이제 내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막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쳐다보고 웃으니까 본인도 웃는 거예요. 제가 비난하는 에너지로 또 했으면 같이 또 화가 났을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무시하는가 싶어서. 무시에 대한 게 엄청 있어요. 딱 보면 이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무시할까 봐. 무시에 대한 게 참 이제 있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은 투사이며 투사가 내가 안다는 거는 에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것, 에고가 내가 아는 것. 의식 본체 자체는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아무것도 그냥 고요한 거예요. 그냥 고요함. 그래서 당신에게 지위를 가져다 주고 당신이 주목받게 하며 당신이 우월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자부심이다. 에고가 팽창하는 거. 자부심은 생각의, 정신화의 개념의, 신념의, 이데올로기의 의견의 허용이다. 자부심은 생각의 허용이고, 정신화의 허용이고, 개념의 허용, 신념의 허용이다. 허용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데올로기의 의견의 허용이다. 나는 안다는 것과 나는 안다 이거는 이렇고 내가 각성해 내가 말이 맞나? 내가 말이 많은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척 하려고 하는 말이 많은 건지, 그걸 또 한번 각성하고, 그럼 말이 많다는 건 생각이 많다는 거고, 생각이 많다는 거는, 생각이 많은 거는 감정도 있다는 거고, 느낌도 안 좋은 거, 좋은 거, 느낌이 있고, 신념이 있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거, 그걸 각성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나는 안다는 것과 우월한 것, 특별한 것, 선택되는 것, 엘리트 사이의 내부자가 되는 것에 매력이 있다. 매력 있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덕적 우위란 도덕적 우월성을 말하며 그것과 좌파 신념 체계에서 발생하든 우파 신념 체계에서 발생하든 190으로 측정된다. 자부심은 결국은 200 이상을 내적 자부심은 내면에서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외부에다가 나는 이만큼 있어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 내가 많이 비어 있을 때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요새 참 예전에요. 3년 되기 전에 차를 그렇게 많이 바꿨어요. 차를 보여주려고 자꾸. 수입차 차 타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5년이 넘었고 20만이 넘었는데 아직 잘 나가는 거예요. 차가.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저는 계속 하면서, 그래, 요게 고장이 나거나 뭔가 그럴 경우에 몇 년 더 타겠죠. 몇 년 더 타고, 다음에도 또 요런 차를 사야지. 카니발을 또 사야지. 뒷좌석이 너무 편하고, 실용적인 걸 자꾸 찾게 되고, 뭔가 실용적인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는 것보다는 내가 실용적인 거. 내가 편하고, 이동하는데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거. 보여주는 식이 아닌 뭔가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예전에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허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조금 조금씩 채워져 가는 그 의식 자체이죠.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기도 하고 비어 있기도 하는 이제 그곳에 그냥 원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보여주는 거로 했던 거는 외부에서 자꾸 찾는 것은 190, 175가 자존심, 자부심이라면 190은 교만인 거야, 교만. 교만이다라고 처음에 가르쳐 주죠. 요새는 190 얘기 안 해주셨거든요. 근데 전에 사무실도 없을 때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교만이 왜 이렇게 귀에 들어와요? 제가 안에 있으니까 190의 교만이 싹 외워지는 거예요. 200 이상부터는 내면을 보는 거잖아요. 각성에서. 내 내적인 거. 나의 의식. 관찰자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를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의식이 올라가기도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공부하면서 올라가는 시기가 더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나죠.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90으로 측정되는 거고 200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면 당신은 올바르지 않은 일반 사람들보다 상위에 있게 된다. 이런 종류의 자부심은 평등주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가치를 지닌다가 역설적으로 전도된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더 평등주의자이기에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른다. 겸손, 평범함에 혐오가 있다. 나는 모릅니다. 겸손한 거에 혐오가 있어서 에고는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뭔가 저 사람한테 있잖아. 승리, 이기고 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꾸 이 나는 모른다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에고가 그냥 확 나로 탁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있죠. 근데 각성하면 에고가 조금 이 에고를 관찰해서 볼 수 있는 뭐 타이밍에도 살짝살짝 있고, 그쵸? 관찰자 입장으로. 그래서 나는 모른다, 겸손, 평범함, 혐오를, 혐오가 있다. 그래서 틀리는 것에 가장 혐오가 있다. 내가 틀렸다 하는 것에, 틀렸다 하는 게 아닌데도 무슨 얘기를 했다가 다른데, 무슨 얘기를 하면 다르다라는 거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르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남이 나한테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이 나한테 무슨 얘기할 때 나한테 내가 틀렸다고 하는 줄 알고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각성해야 될 거다. 아, 그래, 그렇지.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모른다가 맞다. 아는 게 아직 없고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내 신념 체계에서 마음 안에 아직 있어요. 마음 안에서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오시고 계시겠죠? 네, 대구로 오늘 대구에서 하는 날이에요. 마음을 관통해서 보고 계시거든요. 마음을 꼭 이끌어안고 이 마음이 나야 하고 애고하고 있으면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있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에고의 삶에 있잖아요. 업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또 즐겁지 않은 게 있어요. 진짜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어떤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 건지 신념 체계를 좀 한번 또 의식 성장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4월 27, 28일 정서적인 신념을 하는 때입니다. 정서적인 신념 많이 찾아질 거예요. 맥락을 바꾸시는, 찾았는데 맥락을 바꾸시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가는 거 많이 가세요. 또 다른 엄청난 그 경험을 하실 거기 때문에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뵙겠습니다.